저희들은 이 방침을 이렇게 정했어요. 될 때까지 싸운다. 이길 때까지 싸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말하자면 사실 민주당은 소위 역풍 우려 또는 중도층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고려를 좀 폭넓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저는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은 대신 몸이 가볍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객진에 망치던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단지 선거에서의 레토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움직일 거고, 그래서 어제도 3국조 3특검을 얘기하면서 언론장악 국조를 저희들이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바로 네. 추진을 하겠다. 언론 장악 국조. 네, 언론 장악 국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KBS를 망가뜨린 과정.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중간에 이사들을 왜 쫓아냈나? 그거는 정당했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프로그램 다 막 심지어는 역사저널 그날까지 싹 다 하차시켜 버리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KBS를 망가뜨리는 과정. 근데 두 번째는 YTN 민영화 과정을 네. 봐야 되는 거죠. YTN 민영화 과정에서 저는 이 금융 전문 변호사거든요. 변호사 일은 그거 있어요. 그래서 매각 과정을 보면서 너무 도대체 상식적으로 법률가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BS 2,000원 2,000원 더 썼다고 해서 기준보다 15만 원까지만 써야 되는데 15만 2천 원 썼다고 해서 유시춘 이사장님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부패가 있다라고 광광거리고 이게 저는 이 세 흐름들은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MBC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그러면 네. 이게 하나가 즉 방송사를 망가뜨리고 매각하는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누가 컨트롤 타워로서 했느냐 이거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이유가 생각합니다. 있다. 아니 각각의 개별적으로 YTN 따로 KBS 따로 EBS 따로 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네. 이거를 끌고 갔던 것 아닐까. 이게 이제 국정조사 한 틀이라면 하나는 방틀막 국조.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앞세워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비롯하여 법정 제재를 남발했던 지금 법정 제재 30건 나왔잖아요. 네. 30건. 선방위에서만 30건을 했어요. 법정 그렇죠. 제재를. 선방위 5개월 동안에 30건을 했는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선방위 전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방위 30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딱 5명이에요. 9명 중에. 5명이 엄청나게 선방위에서 법정 제재를 남발했거든요. KBS PD 출신인 최철호, 그 다음에 MBC 부사장 출신인 권재홍. 그 다음에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도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도 누군가의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선방위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고 싶어 하시나 보다. 그 다음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시나 보다. 어디죠? 다음 자리, 더 좋은 자리. 방송사의 임원, 이사, 사장 또는 방통위원 이런 데가 이분들이 그 다음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리한 법정 제재를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방송 3법과 너무 오버하더라고요. 방송 3법과 별개로 이건 요거를 국정조사, 이건 사실관계를 네. 확인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언론농단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무리한 언론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방송 3법이 제2법을 통해서 제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